대비를 모시려고 만들어진 궁궐이 창경궁이에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보여주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빨리 클 수 있는 나무, 그래서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던 거예요. 이제.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과 숲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궁궐이 아닌가. 창경궁에는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많지는 않아요. 일본이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나무들을 전부 파내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100년 넘은 나무가 한 12그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경궁에 슬픈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선인문이라고 그 앞에 보면 회화나무가 있거든요. 사도세자를 주주에 가다가지고 8일 만에 죽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나가는 곳이 선인문 앞으로 지나서 나갔어요. 회화나무는 속이 다 타버려가지고 속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남동에서 종로로 가는 길. 달리다 보면 문득 고풍스런 돌담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흘러가는 도심 한가운데서 느긋한 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담. 돌담은 웅장한 2층 문으로 이어집니다.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그 문 안쪽에 겹겹이 보이는 전각들 아래로 어슴풀에 다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에 들어서면 웅장한 대문과 전각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대궐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시선을 뺏긴 채 무심코 올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리인데요. 보물 386호로 지정된 이 다리의 이름은 옥천교입니다. 대궐의 뜨락으로 안내하는 이 다리는 이곳 창경궁에서뿐만 아니라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963년 이 옥천교만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궁궐의 봄은 온통 연두빛입니다. 마법의 주문이라도 걸어놓은 듯 창경궁은 담장 하나로 복잡하고 숨막히는 도심에서 벗어납니다. 깊은 궐안, 바람결에 들려오는 잎사귀들의 속삭임에 취해 숲속길로 들어서면 봄빛 햇살 가득 머금은 나무들 사이로 뜻밖의 풍경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궁궐 후원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작고 가느다란 물줄기. 맑고 청량한 물소리를 따라가면 깊은 숲속 보일 듯 말 듯 물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 물길은 창경궁 후원을 돌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돌길을 따라 물살은 힘차게 흐르고 그 물길은 궁궐을 감싸고 돌아 마침내 궁궐의 전각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보물이 된 다리 옥천교는 바로 그 물길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과 정전의 정문인 명정전 사이에 위치한 옥천교는 1484년 창경궁과 함께 지어진 다리로 창경궁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옥천교는 궁궐의 다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간의 양끝 기둥 위에 새겨진 해태상, 다리와 다리로 지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입니다. 약 6.6m인 다리는 가운데는 넓게, 양옆을 그보다 조금 좁게 나눠놨습니다. 이는 3도 형식으로 가운데 길은 임금이 다니는 어도입니다. 옥천교의 아름다움은 위에서보다는 물길과 만나는 옆모습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다리를 받치고 있는 아랫부분은 무지개 모양으로 쌓았는데 이를 홍예라 합니다. 수로의 한가운데 장대석을 놓고 멋스럽게 쌓아 올린 홍예는 궁궐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또한 홍예는 힘을 사방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건축 기법상으로도 매우 안전하고 발달된 것입니다. 이 홍예 덕분에 옥천교는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홍예 가운데 도깨비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한 표정의 귀면상. 다리의 심장부에 새겨진 도깨비는 크고 부리부리한 두 눈으로 나쁜 기운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하는 수문장입니다. 다리에 쏟은 정성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난간 역시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화강암에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넣은 조각들은 50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이렇게 선명합니다. 작은 조각 하나에까지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 만든 옥천교. 그런데 조선은 왜 궁궐에 물길을 만들고 다리를 건너게 한 것일까요?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 동궐도는 순조 연간에 도화서 화원들이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경을 그린 조감도식 그림으로 두 궁궐의 전각 배치는 물론 담장과 조경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궁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배산임수의 풍수에 따라
뒤로 응봉이라는 산을 두고 응봉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궁궐의 앞을 흐르게 했는데요. 궁궐을 명당으로 만드는 물이라 해서 이를 명당수라 합니다. 명당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을 따라 흘러 궁궐을 감싸 안고 그 물길은 창경궁의 정문 앞까지 이어집니다. 궁궐의 안과 밖을 구분 짓는다 해서 금천이라고도 했던 명당수. 옥천교는 그 금천을 지키는 다리인 것입니다. 금천은 궁궐의 명당수이면서 동시에 궁궐 안과 밖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금천을 건너서야만이 비로소 궁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교를 건너는 왕과 신하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사를 임하겠다 다짐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궁궐의 정문 앞에는 명당수와 그 명당수를 지키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명당수를 지키던 금천교. 남아있는 궁궐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금천교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에 생생한 규면상. 지금까지도 서울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긴 세월 속에서 백악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제자리를 빼앗겼던 경복궁 영재교는 최근 복원 사업과 함께 10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로 역시 복원이 됐지만 한 번 끊긴 물줄기는 되살리지 못한 채 다리와 명당수를 지키던 수문장만이 변함없는 눈빛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문이 뒤로 물러서면서 문턱 바로 앞에 자리하게 된 덕수궁 금천교. 덕수궁 금천교 역시 명당수를 잃었습니다. 아예 다리가 절반이나 땅에 묻힌 채 굴곡진 역사의 흔적을 말해주듯 물길마저 막혀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교 아래 창경궁의 명당수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향기에 취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이 작은 개울, 미처 귀 기울이지 못했던 이 나지막한 물소리. 조선의 4대 궁궐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창경궁의 명당수. 그 물소리가 살아있어 옥천교는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서울은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산맥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수량이 넉넉한 강물을 품고 있는 천하제일의 명당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명당에 통치자의 위엄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궁궐을 세웠는데요. 그 거란을 흐르는 명당수를 따라가 보면 궁궐에 새긴 조선의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명당수에 마음을 싣고 옥천교를 건너면 드디어 궁궐의 길이 열립니다. 다리에서부터 이어진 왕의 길은 곧장 창경궁의 중심인 명정전을 향합니다. 명정문을 지나면 박석을 깐 너른 마당, 조정이 펼쳐집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들을 행하던 곳, 그 중심에 명정전이 있습니다. 명정전에 오르는 2층의 계단, 그 한가운데 왕의 가마가 지나는 길, 답도가 있습니다. 답도 중앙에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봉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정전 내부로 들어서면 왕의 위엄은 정점에 다다릅니다. 높은 기둥들이 줄지어 선 중앙에 높이 쌓아 올린 단, 그 위에는 평상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임금이 앉는 의자, 용상입니다. 통치자의 위엄을 극대화시킨 건물 명정전. 명정전은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의식을 행하는 왕의 공식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명정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민정이 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장원에 급제한 인재들을 친히 만나 학문을 논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소양을 닦았다고 합니다. 정자에는 특별한 시 한 수가 걸려 있는데요. 천장의 네 벽을 따라 춘하 추동,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도연명의 사시에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왕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명정전 뒤쪽 회랑을 따라가면 작은 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왕의 공식적인 공간, 외전은 끝이 납니다. 문은 궁궐의 깊은 곳, 내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창경궁의 내전은 하나의 커다란 정원과도 같습니다. 창경궁은 성종 때 3명의 대비들을 모시기 위해서 확장된 궁궐입니다. 그래서 창경궁의 후원은 다른 궁궐들보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늑한 멋이 있습니다. 후원은 왕의 산책로기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어깨에 지고 외로움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조선의 통치자들. 왕은 이 느티나무 산책로를 걸으며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 곁에서 임금의 외롭고 무거운 발걸음을 말없이 지켜봐줬던 느티나무는 이제 궁궐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습니다. 산책로는 후원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고 그 발걸음 끝에 다시 명당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궁궐을 흐르는 명당수가 머무는 자리, 그곳은 춘당지입니다. 연못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그저 맑은 물과 고요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연못은 활을 쏘고 과거를 보기도 했던 춘당대 앞 연못입니다. 연회를 베풀거나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장소가 아닌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공간이기에 어떤 장식도 없는 것입니다. 왕의 사색 공간이었던 춘당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모두 연못으로 이어져 있지만 원래 다리 아래쪽은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내농포라 하여 임금이 친히 농산일을 체험해보던 논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춘당지에 담긴 명당수는 백성들을 위하는 왕의 마음을 담은 물길이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내전 가장 깊은 곳에는 창경궁의 중궁전인 통명전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통한다는 뜻의 통명.
용마루를 없애 천지의 기까지도 통하게 한 통명전에는 조선의 대를 이을 성군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통명전 옆에서 또 한 번 명당수를 만나게 됩니다. 춘당지가 왕의 연못이라면 통명전 연지는 중전의 연못입니다. 궁궐 곳곳을 흐르는 명당수는 통명전 옆 작은 우물이 되어 샘솟고 그 우물에서 넘친 명당수는 작은 돌길을 따라 흐릅니다. 명당수를 담은 돌길은 사방을 장대석으로 쌓고 정교하게 가공한 돌 난간을 두른 작은 연못으로 이어집니다. 연지의 물은 이 명당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연지의 연꽃은 물 위를 빼곡하게 장식하는 화려한 연꽃이 아닙니다. 연못 가운데 세운 돌기둥, 그 돌에 새긴 연꽃의 문양이 바로 연지의 연꽃입니다. 중전의 연못이라 하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단촐한 연지. 이 연지 역시 눈으로 보고 즐기기 위한 연못이 아닌 왕비의 사색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치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청렴한 선비의 간언은 임금의 마음과 같았고 실제로 한 달이 채 못 되어 구리로 만든 물통은 돌로 만든 물통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연지는 국빈이나 사신을 위한 접대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자아성찰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지는 만들 때에도 작고 검소하게 만들었고 은은한 조형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지는 한국의 지당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지당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양과 인격을 닦는 거울로, 때로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진 왕실의 벗으로 그렇게 궁궐을 지켜온 명당수. 조선 왕실의 역사와 기품,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담은 물줄기는 궁궐을 감싸 안으며 다시 옥천교로 향합니다. (600여 년) 전각이 쓰러지고 다시 세워지는 오랜 세월 속에서도 창경궁 명당수는 그 청아한 물길을 잃지 않았고 명당수의 쉼없는 물소리는 창경궁의 힘찬 맥박이 되어 그 활기찬 생명의 기운으로 조선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창경궁은 궁궐로서의 권위를 잃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명당수와 그 명당수를 지키던 옥천교 역시 땅속에 묻힌 채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창경궁이 제 모습을 찾았을 때
땅속에서 찾아낸 옥천교 아래에는 여전히 명당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싣고 고란을 휘감아 흐르던 명당수. 600여 년의 시간에도 그 명당수를 지켜온 옥천교는 우리 궁궐, 창경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합니다.